조금, 네. 제가 좀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가 좀 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이 단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도 그렇고 부족하나마 그냥 길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7장 화폐 서론.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이렇게 스크린 쉐어 하셨을 때는 비디오를 꺼놓으시면 이 녹화가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아니요, 숨기기. 다른 분들이 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최영일 님도 비디오를 꺼놓으시면 그 비디오에서 움직이시면은 화면이 막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최영일 님 잘 안 들리시나? 그럼 신호 주시면 시작할게요. 아, 네,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읽겠습니다. 네, 7장 화폐 서론. 화폐의 본질과 역사적 전환. 지금 다시 마저 하겠습니다. 네, 화폐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구조를 넘어 사회적 현상, 인간 활동의 체계적 동인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근대 이전의 유럽과 동아시아 각국, 이슬람권 등지에서는 화폐 경제는 지역마다 상이한 수준, 복잡한 단계로 진전되었으며 금속화폐, 현물화폐, 명목화폐가 서로 혼재하였다. 상품의 유통, 국경 통과, 세금의 납부, 임금 지급, 부의 축적, 권력 이동의 핵심에 항상 화폐가 자리매김했다. 초기 마을과 부족은 곡물, 가축 혹은 가죽 등의 실물 자원을 교환하면서 점차 각종 원시화폐에서 금속, 지폐, 신용 문서로 발전한다. 화폐는 물질 문명의 중심축이자 사회 통합, 갈등, 발전의 상징이다. 유럽 및 각 대륙의 경제 발전 단계마다 화폐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용되었으며 정부와 상인, 노동자, 귀족, 농민 모두가 각기 독특한 방식과 규칙 속에서 화폐를 받아들였다. 사회가 화폐 경제로 옮겨갈 때 자급자족과 자연경제의 균형은 흔들렸고 새로운 시장 논리와 계량적 질서가 도래했다. 임금 노동과 상업, 도시와 국가 세금 등은 현물 지급에서 점차 화폐 지급으로 변화하며 사람들의 일상과 가치관, 상호 관계까지 전환시켰다. 화폐, 시장, 신용, 대출, 이자, 투자, 금융 등 이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로 작동하며 관습, 제도 전통을 유지하거나 또는 혁신시키는 그 힘이 되었다. 세계 각지의 경제 주체들은 교환, 유통, 저축, 투기,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화폐의 형태와 규칙을 변화시켰고 장거리 무역과 시장 확대는 특정 지역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동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국가 간의 경제 위계, 불균형, 부의 집중과 분산, 신뢰와 불안, 제도와 관습은 모두 화폐의 성질과 흐름, 제도적 혁신과 연계되었다. 화폐는 사회적, 경제적 언어이자 불완전한 혁신의 연속성상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갔다. 경제와 불완전한 화폐들, 원시화폐. 경제적 활동이 시작된 공동체에서는 소금, 곡물, 가축, 직물 등 생활 필수품이 화폐 역할을 대신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소금덩어리, 물소 가죽, 면직물 등, 인도양 연해에서는 카우리 조개 껍질, 카우리라 부른다 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민물 진주, 유럽 북부에서는 건어물, 식민지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담배, 곡물 등 여러 종류의 실물 화폐가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원시 화폐는 지역, 계층, 환경에 따라 성질과 형태가 상이했고 운반과 저장, 분할, 환산의 어려움, 손실 위험성 등이 공존했다. 원시 화폐가 사용되는 경우 물물 교환과 혼합된 경제 구조가 흔히 나타났으며 자연 경제의 균형 속에 상업적 논리, 가치가 도입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시화폐의 특징은 지역 사회 내 실질 가치에 기반했고 타 지역과의 교육 시에는 곧바로 금속화폐에 의해 대체되거나 가치 변동, 인플레이션, 외화 유입, 위조화폐 등으로 더욱 불안정해졌다. 해양교역, 대서양 및 지중해 연안의 상업활동, 육상무역로
확장에 따라 원시화폐는 점차 금속화폐, 어음, 신용문서로 대체되었으며 사회적 신뢰의 기초는 불완전해서 점차 완성에 다가섰다. 화폐 경제의 심층부에서 일어난 물물 교환, 금속화폐와 명목화폐가 정착된 유럽, 동아시아 등지에서도 실제 경제의 심층부에서는 오랫동안 물물 교환이 유지되었다. 프랑스의 지방지역, 동유럽의 농촌, 아프리카의 변방지역, 러시아 산간, 남미, 북미의 식민지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현금의 부족과 교통, 금융의 제한, 상업, 농업 혼합 경제의 조건 속에 곡물, 가축, 기술, 노동, 공예품이 직접 물물 교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농촌, 상인과 농민, 지역 중심의 경제적 분업과 불균형, 금융 유통 채널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의 하나이다. 물물 교환은 대규모의 시장, 도시경제의 바깥에서 소규모의 공동체, 봉건적 영지, 마을 단위의 자급자족 경제 속에서 장기간 서로 병존했으며 가격 산정, 노동력의 교환, 상호 부조의 관습 속에 교환의 표준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현물 지급, 사회적 신뢰, 관습 경제, 지방적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화폐 경제의 확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소멸하거나 혹은 여전히 혼합 형태로 변화되고 혼재되고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큰 프레즈네요. 유럽 이외의 지역, 유치한 단계에 있는 경제와 금속 화폐. 1번, 소제목 1번, 일본과 오스만 제국. 일본은 쌀을 중심으로 한 현물 경제에서 금, 은, 동의 금속 화폐로 천천히 이행하였다. 쌀, 생선, 직물, 금속 곡물 등 일상에서의 교환 수단이었던 현물 화폐는 농민들과 마을 내에서 주류였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도시화, 진전과 상업 부르주아의 성장에 따라 금속 화폐 유통은 확대되었다. 동시에 사무라이 계급, 농문, 다이묘, 상인 등 각기 다른 계급이 고유의 경제, 화폐 구조를 보유했다. 명확한 계층별 화폐 운영, 가격 변동, 금, 은, 동의 상대적 가치 변화, 할인 운용, 정부 통제 정책 등이 일본 경제에 고유한 파동을 일으켰다.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금, 은, 동이 계층과 거래 규모에 따라 확실히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동전, 실물, 명목화폐, 외화가 혼재된 복합경제가 왕실, 상인, 정부 체계에 유입되었고 혹은 재금 환전 네트워크의 발달, 외교 및 국제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금속화폐 구조가 발전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화폐의 평가 절하가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이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화폐의 수요자가 되어 자국의 유통을 위해 서구의 화폐를 끌어들이게 되었다. 여전히 지방, 마을 단위에서는 물물 교환과 현물 지급이 오랫동안 잔존했다. 인도의 경우입니다. 인도는 초기부터 금, 은동, 조개껍질 등 복합적인 화폐 체계를 구축했다. 무굴 제국과 남부의 힌두 왕국들 사이에서 금속 화폐가 이완화되어 북부에서는 은화, 동화, 명목 화폐가, 남부 지역에서는 금화 기반의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다. 조개껍질, 직물, 아몬드, 곡물 등 실물과 금속의 복합 화폐가 각 지역에서 통용되었고 수많은 지역에서의 화폐주죠. 외래 화폐의 도입 및 다시 재주조, 기준가치 식별 등의 사례가 난립했다. 이런 복합 경제는 대외구역, 국가재정, 가계소득, 상품 가격 등과 직접 연계되었다. 인도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세계 각처로부터의 새로운 귀금속의 유입과 유출, 명목 통화의 조정, 정부 개입 등 인도 내 외부 경제의 조정과 상호작용은 특히 혼란과 혁신이 반복되었다. 중국, 중국은 구리, 은, 동, 지폐, 원나라의 교초 등의 지폐가 있었어요. 등 다양한 화폐를 오랜 기간 운영했다.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대규모로 지폐를 발행했고 정부 주도 아래
화폐 발행, 가치의 조정, 가격 관리, 시장 통제 등이 강력하게 시행됐다. 현물화폐, 가죽이나 곡물, 면직물 등의 병존, 지폐와 은괴 시스템의 병행, 무게, 단위별 마켓 가치 산출, 외국 화폐 유입과 재주조, 명목 화폐와 실물 화폐 혼합 구조가 중국 내의 대규모 민간 거래, 국고의 축적, 재정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화폐의 유통 조정 과정은 각종 사회운동, 시장 발전, 외국 자본 유입, 상업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했다. 정부는 화폐의 가치, 유통량, 가격 관리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며 실질 통화 정책 외에도 장기간 가격 안정, 가격의 변동, 상업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경제의 내외부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및 금융혁신, 국제교육은 중국의 화폐 경제를 유럽 및 다른 세계와는 또 다른 일관성을 명백한 통합성을 지닌 수준으로 여길 수 있다. 화폐에 관한 약간의 규칙들. 1번, 귀금속들 간의 싸움. 유럽 및 세계 각지 시장에서는 금, 은, 동 등 귀금속의 경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금, 은 가치 비율, 1대 12라는 고정비 등의 유지, 지속, 변동, 지역, 국가별 금속의 편중, 터키는 금을 중심, 스페인은 은 중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생산, 유통, 축적, 저축, 화폐 혼합, 재조정 등에서 귀금속 투자와 이동의 파동이 거대하게 발생했다. 동은 주로 서민층, 소액 결제, 일상 거래에 사용됐으며 금과 은은 대규모 시장, 정부, 은행 거래의 중심이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시장 균형, 환차, 환율, 정부의 통화 정책, 장기적 경제 파동 등은 항상 귀금속 간 경쟁에서 기인했으며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을 구축함에 따라 귀금속의 역할은 수십 년에서 한 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전환됐다. 각종 시장 조작, 금화, 은화 과대평가, 디스카운트, 국가 간 귀금속 획득 경쟁은 경제적 안정,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었다. 두 번째 소제목, 유출, 저축, 퇴장. 귀금속과 실물화폐는 국제무역, 장거리 교역, 상품 유출 등에 따라 대규모로 이동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 중동, 인도로 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비단, 향신료, 약, 진주 등 대외 무역 총액의 직접적 결과였다. 동시에 귀족, 왕실, 교회, 상인, 은행의 저축, 창고 보관, 국내의 금고의 축적, 사회적 위험 방지 목적 등으로 화폐는 대량으로 시장에서 비축됐다. 경제의 실제 통화량은 유통속도, 저축, 기업, 정부의 전략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유출, 저축, 퇴장은 시장 유동성 악화, 통화 정책 실패, 금융 위기, 사회적 신뢰의 확산 및 붕괴 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각국 정부와 은행들도 이런 화폐의 퇴장에 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긍정적 유통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되었다. 명목화폐. 명목화폐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계량, 거래, 회계의 기준이 되는 단위의 화폐입니다. 파운드, 리브르, 두카트, 아이딜 등은 실체 없이 가격 산정, 통화 정책, 금융 운용과 지급 결제 등에서 주로 쓰였다. 명목 화폐의 기능은 실제 금속 화폐와 결합되면서 경제의 복잡성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명목 화폐와 실제 화폐의 가치, 괴리, 환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통화 정책의 조정, 국제 결의 기준 단위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혼란과 혁신이 동반됐다. 명목 화폐의 확산은 정부, 기업, 상인의 전략, 금융 네트워크의 발전, 경제계의 장기간 동요와 연계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명목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금속의 스톡, 유통량, 그죠? 유통과 화폐 유통 속도, 금속의 통화량과 실질 유통 거래액은 항상 크게 차이가 났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규모의 도시와 국가의 통화 속도는
연간 8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통화량, 속도, 생산, 가격의 공식적인 연계, 경제의 성장, 발전, 통화 부족과 대체수완의 혁신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어음, 은행권, 상업 문서, 지폐 등 이것들은 실질 통화 유통을 현저하게 가속화했다. 실물 화폐의 부족은 금융 시스템 혁신, 은행, 상업어음, 수표, 신용증서 등으로 보완되었고, 이런 금융장치의 발전은 경제의 거래 네트워크 산업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신용창조와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 각종 파생금융 상품 개발 등이 현대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경제의 바깥에서 시장 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임금 노동의 대다수가 현물, 식품, 농산물, 가축식물 등으로 지급됐다. 농민, 노동자,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시장화폐, 신용경제가 아닌 현물 경제의 논리와 관행이 구조적으로 유지되었다. 교통, 통신, 금융, 사회 네트워크의 제한성은 시장 바깥 경제의 규모, 경제 규모의 주체의 행동, 거래 형태를 결정했다. 이러한 현장은 경제 성장과 시장 진출, 산업화,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오랫동안 근본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다. 지폐와 크레딧, 오래된 관행들, 지폐와 신용문서, 상업어음, 은행권 등은 고대의 바벨론, 로마, 이슬람, 중국, 중세 유럽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장거리 교역, 금속 화폐의 부족, 대규모 거래의 필요성, 국가 재정 관리 등은 다양한 증서, 지폐, 신용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종 혁신과 실패,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금융위기, 상업, 정부, 기업의 창의적 대응이 서로 반복되었다. 화폐와 크레딧, 지폐 및 신용화폐는 상인, 은행, 정부, 시장 주체 간 신뢰의 기반 위에 형성되었다. 예금인증서, 상업증서, 공공채권, 국채, 수표, 주식 등 다양한 크레딧 기반 상품은 거래의 편의, 통화정책, 금융혁신에 따라 확산되었다. 실제 금속 화폐가 부족할 때마다 신용과 지폐, 약정서, 등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대체했으며 일상적 거래의 핵심 동인으로 작동했다. 신용문서와 금융 기반의 화폐는 국가의 발행, 은행의 창출, 상인의 유통, 생산 소비의 증대, 경제적 신뢰 구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규모의 시장 혁신의 근간이 되었다. 소재 3번 슌펜터의 말이죠. 모든 것이 화폐이고 모든 것이 크레딧이다. 화폐와 신용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모호해졌다. 크레딧이 모든 경제 활동을 움직이며 금전, 지폐, 신용, 약정서, 거래 보증 등 모두가 상호 의존하는 경제의 동력이다. 경제적 약속과 신뢰, 채무와 상환, 유통과 대차, 예금과 수표, 주식과 채권 등 모든 문서, 증서가 잠정적 화폐로 기능하며 사회 경제 시스템의 전환점마다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금융혁신과 시장 확대, 제도의 등장과 발전, 법적, 제도적 보호가 실질 화폐, 신용경제, 산업혁명의 생태를 이끌었고 실질 경제에서 화폐와 크레딧과 경계의 모호함으로 나타났다. 화폐와 크레딧은 언어이다. 화폐와 신용은 사회 경제의 언어이다. 단위, 명칭, 가치 등은 사회적 합의와 경험에 의해 진화하며 상거래와 경제적 의사소통의 핵심 매체가 된다. 인구 증가, 도시들의 요구 증가, 경제의 확장과 복잡화는 화폐와 크레딧 관련 제도, 용어, 기술을 심화시키고 각 사회, 가정, 개인은 그러한 언어를 습득하여 생존과 발전을 도모한다. 신용장, 장부, 주식, 채권 등은 경제적 언어의 일부로서 세대 간 계승, 확장된다. 짧지만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결해서 좋았어요. 아,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